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는 약한 침체와 강한 침체가 있다라는 거고, 약한 침체와 강한 침체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 어차피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러실 수도 있지만, 지금 이미 중반전 이상을 지나온 현재 상태에서 지금 침체가 강한 침체, 그러니까 침체가 동반된, 여기서는 강한 침체가 동반된 베어마켓이냐 아니면 약한 침체가 동반된 베어마켓이냐는 상당 부분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구별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또 하나는, 침체는 침체인데 약한 침체가 있고 강한 침체가 있다? 이런 얘기죠. 제가 얘기를 만든 거 아니고요. 말장난을 하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약한 침체와 강한 침체는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보시는 것처럼 70년대,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시대에서조차도 침체가 다 같이 적용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침체 시기에 이 MDD는 뭐냐면 맥스로 다운이라 그래서 그 최고점에서 가장 많이 하락했을 때까지의 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최대 하락폭을 말하겠죠. 최대 하락폭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시면 67년도, 65년도부터 67년도까지 사이의 침체에서는 사실은 MBR이 이때는 침체로 규정하지도 않았어요. 침체로 규정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사실상 침체였는데, 이 침체에서는 최대 하락률이 25.2%였어요. 하지만 70년도, 71년도의 하락은 35%까지. 그 다음에 74년도, 75년도에는 다우지수가 45%까지 하락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락이 다르게 나타난 게 아니라 약한 침체가 있고 강한 침체가 있다. 여기만 그런데 그게 아닌 거는 침체 기간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평균적인 경기 침체 기간은 11개월입니다. 그런데 강한 침체로 불리는 어떤 침체들, 73년도, 81년도, 2007년도 세 번에 걸쳐서는 17개월, 18개월, 19개월씩 더 장기로 갑니다. 그러니까 강한 침체는 다른 침체하고 다르게, 약한 침체하고 다르게 현격하게 길어지는 경향을 갖고 있어요. 73년도는 오일 쇼크 때입니다. 그 다음에 81년도는 인플레이션이 지금처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과 제일 많이 비교되는 인플레이션이 80년, 81년 인플레이션이에요. 81년도가 어떤 해냐면 볼커가 79년도에 의장이 됐으니까 3년째 금리 상승을 진행한 상황입니다. 이때도 그렇게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도 인플레이션이 극성을 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의한 침체로서는 대표적으로 81년도를 꼽습니다. 81년도에도 17개월 동안 침체에 빠져 있었어요. 그 다음에 2007년도 12월은 아시죠? 글로벌 금융위기. 그래서 이때는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부르는 그런 글로벌 위기였기 때문에 이때는 거의 20개월 가까이 갔죠. 여러분은 이제 잘 기억하시지 못하시지만, 저는 금융위기를 하는 일이 그러다 보니 좀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실물 시장은 6년 정도 걸려서 회복됐습니다. 그러니까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져서 미국의 경제가 망가졌는데요. 그 망가진 경제 실물 시장이 제대로 돌아오는데 6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금융 시장은 길게 잡아도 2년, 짧게 잡으면 1년 내에 다 올라왔죠. 그건 왜 그랬을까요? 돈을 풀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똑같은 현상이었죠. 아직 팬데믹으로부터 회복되지 않았는데 주식시장은 이전 고점을 넘어섰었죠. 더 많이 올랐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금융시장의 특징입니다. 메인스트리트와 월스트리트의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럼 그게 버블이냐? 다 그렇게 버블로 취급한다면 금융시장은 다 버블이죠.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모인 것처럼 강한 침체와 약한 침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률 상승도 좀 다르고요.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EPS라고 말하는 어닝 퍼 쉐어, 이익입니다. 기업의 이익이 하락하는 정도가 강한 침체와 약한 침체가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EPS 자체가 강한 침체일 때는 20% 이상 하락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17%, 20%, 26% 막 이런 식으로 하락. 금융위기 때는 38%까지. 기업들 이익이 많이 망가졌죠. 코로나 때는 21%까지 EPS가 줄어들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진 거죠. 하지만 얕은 침체에서는 3에서 5% 내에, 보시는 것처럼 86년, 98년, 2014년, 18년 뭐 이럴 때는 전부 다 EPS 하락률이 5% 내외에서 끝났어요. 침체의 모습을 띄긴 띄었지만 빠르게 회복됐던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는 약한 침체와 강한 침체가 있다라는 거고, 약한 침체와 강한 침체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 어차피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러실 수도 있지만, 지금 이미 중반전 이상을 지나온 현재 상태에서 지금 침체가 강한 침체가 동반된 베어마켓이냐
아니면 약한 침체가 동반된 베어마켓이냐는 상당 부분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구별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또 하나는 이 약한 침체라고 보여지는 시기에도 두 가지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여기 이제 MDD에서 보시면 65년, 66년, 67년에 하락 이제 25% 정도 다우지수가 하락했는데 이때는 침체로 규정되지 않았지만 저렇게 주식시장이 하락한 시기인데요. 저 때를 어떤 때로 볼 수 있냐면 지금이랑 아주 유사한 상황. 돈을 많이 풀어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던 시기고요. 80년, 81년도 똑같습니다.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시대에 커다란 이제 특징이 돈을 많이 풀어서 나타난 부분이 군데군데 들어가는데 저 65년, 66년, 67년은 볼커가 들어오기 전에 아서 번즈라는 연준 의장이 있을 때 미국의 중앙은행장 중에 아서 번즈라는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이 어떤 걸 만든 사람이냐면 근원 CPI, 코어 CPI를 만든 사람입니다. 경제학자죠. 이 사람이 연준 의장을 하는 동안 거의 한 8, 9년 했는데 그동안 이제 70년대 초부터 한 10여 년간 9년 동안 연준 의장을 했는데 그때 이 사람이 닉슨의 강압에 못 이겨서 그러니까 정치에 편승했습니다. 닉슨이 베트남 전쟁에서 지고 그 다음에 선거에서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막 이런 상황에서 이 경제가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풀라는 대통령의 요구를 이제 받아들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근원 CPI를 만들어내서 실제 인플레이션은 이제 지금 근원 CPI 정의처럼 에너지 가격과 식품 가격을 빼고 봐야 진짜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이론을 내놓고 근원 CPI를 봐라. 물가 없다. 물가 곧 해결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돈을 풀어도 된다. 경기를 먼저 살려야겠다라고 해서 70년대 뒷부분에 엄청나게 돈을 뿌렸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80년대 이제 볼커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80년, 81년도 돈을 많이 풀어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의 전형적인 시기로 보는 이유는 아서 번즈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65년도에서 67년도에도 이제 기본적으로 화폐 발행이 많았던 시기고요. 그 전에 유동성이 시장의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나던 시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많이 발행된 상태에서 어떤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침체의 지표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다소 혼동스럽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이 풀려서 어떤 것들이 안 내려가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계속 높은 걸로 나오는 모습들을 가진 게 있어요. 고용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개인소득, 산업생산, 소비 이런 것들이 쉽게 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는 이제 머니 일루전이라고 하는데 화폐적 착각 현상이죠.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유지돼서 나오는 지표인데 실제적으로는 침체가 맞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이런 지표를 보는 것 외에 더 정확한 지표로 미저리 인덱스라는 걸 봅니다. 그래서 실업률과 물가를 합친 지수, 이건 나중에 제가 소개할 텐데 지표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돈이 많이 풀린 세상이 2008년부터 왔는데 그 세상에서는 과거의 경제 지표로 침체를 판단하는 것조차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그런 돈에 의한 착각이 있을지언정 기본적으로 침체에 관련된 모습들은 현재는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